No, I hate you, Mom. I'm not doing it with you. 와우, 발음 좋죠? 네, 근데 지금 이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노에 가까운 이 감정이 잘 전달이 되셨을까요? 엄마가 밉답니다. 엄마가 싫대요. 엄마랑 하기 싫대요. 대체 아들은 무엇을 하기 싫은 것이었을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엄마표 영어입니다. 아신다는 분은 한 번쯤은 다 해봤다는 바로 그 엄마표 영어인데요. 휴, 지금도 한숨이 나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운 엄마표 영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영어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서 읽기입니다. 해서 저도 원서 읽기를 시작했지요. 아들에게 원서를 마구 들이대었습니다. 아들, 이 책 재밌대. 아들, 이 책은 옆집 아이가 낄낄대고 웃던데? 하고 줬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엄마가 싫대요. 밉대요. 방법을 찾았어야 됐죠.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유레카, 뭔가 하나 찾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혼자 책을 읽기 전에 그 의식 같은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독이었습니다. 네,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죠? 최대한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oy named 예준. 그랬더니 아이가요,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리즈 책을 읽어줄 때는 다른 책을 슬그머니 가져와서 자리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헤드셋을 살짝 덮어주면서 아이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시작한 낭독에서부터 아들은 서서히 자신이 낭독하는 책 읽기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영어책 읽기의 완성, 무엇일까요? 해리포터 읽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렇다면 실감나게 읽기만 한 것이 영어책 읽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맞을까요? 여기 또 다른 낭독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낭독할 때 fMRI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낭독할 때는요, 뇌의 운동 영역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또한 말하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브로카 영역과 듣는 청각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묵독할 때는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영역이죠. 다시 말하면 조용히 책을 읽을 때와는 달리 소리내어 읽을 때 시각, 청각, 입 운동 등 많은 자극들이 이 뇌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자극된 뇌는 운동하기가 쉽겠죠? 운동하기 쉬워진 뇌는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기 쉽다고 합니다. 결국 반복된 낭독은 영어 습득,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낭독은 비단 영어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낭독할 때 우리 뇌에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고 또한 브로니케 영역도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기억력에도 연결이 되지요. 국어책을 낭독하면요, 줄거리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세부 내용도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기 쉽다고 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국어책을 조용히 읽히고 또 한 번은 낭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낭독한 팀이 오래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갔고요. 그 세부 내용 기억 또한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책을 생동감 있게 낭독한다면 음의 고저와 장단이 다시 뇌를 자극하여 없던 흥도 일으키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책을 읽는 그 재미를 경험하는 순간이 오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인의 경우에도 낭독은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은 온가족 낭독 챌린지라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영어책 한 장을 읽는 챌린지였죠. 한 사람의 낭독에 1점씩이 부과되는 것이었으니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승 확률이 높겠죠. 저는 저희 가족이 1등할 줄 알았습니다. 4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면 1등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까지 합세한 가정이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렇게 낭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께서 낭독을 해보니 생각보다 재밌었다는 반응을 보이셨고, 그분들이 손주들의 책을 슬쩍 가져와서 계속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저희 학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낭독은 성인들도 유혹하는 재미있는 책 읽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낭독으로 저의 무기력증도 극복하였고요. 또한 낭독원이라는 학원 또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 낭독은 흥미롭습니다. 때로는 감동스러울 만큼 놀라울 때도 있어요. 하루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한 어머니께서 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파닉스를 8개월째 배우는데도 아직 아이가 영어 단어를 못 읽는다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 왔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께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영어를 읽고 쓰고 노래하네요. 아이의 모습이 감동스럽고 행복합니다. 걱정하면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 정말 행복하네요. 저는 이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 잘 압니다. 저 또한 그렇게 깊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아이와 처음 시작한 것도 바로 낭독이었습니다. 낭독이 그 어머님과 제게 감동과 행복도 선사해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만하면 낭독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마 장단컨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선물처럼 주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낭독 전문가 김희연이었습니다.